법무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서울구치소 수용 중 특혜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일부 부적절한 운영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간부가 휴대전화를 무단으로 반입한 의혹도 사실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법무부는 고발 조치했습니다. 방준혁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공수처에 체포된 뒤 구속이 취소되기까지 53일 동안 서울구치소에 머물렀습니다. 이 시기 구치소가 각종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이어졌는데 법무부는 별도 점검반을 꾸려 조사한 결과 수용 관리에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대통령실 간부가 휴대전화를 무단 반입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지난 2월 강희구 당시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윤 전 대통령을 면회하면서 별도 허가 없이 휴대전화를 가지고 들어간 겁니다. 형 집행법을 보면 구치소장 허가 없이 전자통신기기를 반입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무부는 강 전 실장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법무부는 또 윤 전 대통령이 다른 수용자에 비해 지나치게 오랜 시간 변호인 접견을 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의 전체 구속 기간 중 총 변호인 등을 접견한 시간은 395시간 18분에 이르며 총 접견 인원은 348명에 이릅니다. 이것이 과연 일반적인 수용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겠습니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구치소의 부적절한 운영에 대한 감찰에 착수할 것과 제도 개선도 주문했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특혜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달 서울구치소장을 전격 교체하고 윤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의 단독 변호인 접견실 제공도 중단한 바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 수용 중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 관련 고발 사건을 한데 모아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오늘 정례 기자간담회를 통해 법무부와 시민단체 등이 고발한 구치소 특혜 의혹 관련 총 7건의 사건을 광역수사단 산하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로 모두 이관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가 고발한 사건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구치소장의 허가 없이 교정시설 내 보안구역에 휴대전화를 반입했다는 혐의에 관한 내용입니다. 법무부는 윤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 수용 중 특혜를 받다는 여러 의혹과 관련해 실태 조사를 벌인 끝에 지난 3일 강 전 실장을 경찰에 고발했고 오늘 구치소 관계자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법여권 의원들이 서울구치소를 찾았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열람하기 위해서였는데요. 속옷 차림으로 저항한 모습을 직접 확인했다고 민주당은 전했습니다. 문승욱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을 제외한 국회 법사위 소속 의원들이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 장면이 담긴 CCTV를 열람했습니다. 이를 통해 두 차례의 적법한 영장 집행 시도가 있었지만 윤 전 대통령이 반말을 하며 속옷 차림으로 저항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민주당은 밝혔습니다. 1차 집행 때는 속옷 차림으로 누워서 2차 때는 속옷 차림으로 자리에 앉아 성경책으로 보이는 책을 읽으며 집행을 거부했다는 겁니다.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특검이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와서 방의 문을 여는 순간 웃돌이도 속옷이었고요. 정말 놀랍게 하의도 속옷이었습니다. 영상을 본 법사위원들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1차 영장 집행 시도가 시작되자 특검을 향해 물리력을 사용하지 말라고 소리쳤고 이어 검사를 해봤냐고 따져 물은 걸로 전해집니다. 2차 집행 때도 자신은 무죄 추정을 받는 미결수라며 내가 검사 27년을 했는데 합법이면 자발적으로 안 나가겠냐고 말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2017년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을 언급하며 최순실 집행 사례와 다르다는 논리도 내세운 걸로 알려졌습니다. 수용자 호송을 담당하는 출정과장이 한때 대통령이셨던 분이 그렇게까지 하시느냐고 달랬는데도 윤 전 대통령이 체포를 거부한 모습 역시 확인됐다는 전언입니다. 영장 집행 과정에서 특검의 물리력 행사로 다쳤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도 거짓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윤석열이 앉아있는 다리 꼬고 앉아있던 그 의자를 밖으로 끌어당기는 정도 수준의 물리력 행사만 있었을 뿐 강제로 드러내거나 끌어내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스스로가 갑자기 의자에서 땅바닥으로 내려앉고 주저앉아서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CCTV 열람이 명백한 위법 행위이자 전직 대통령 망신 주기에 불과하다고 강력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구치소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문승욱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지난주 이곳을 찾았습니다. 법사위에서 서울구치소 현장 검증을 했습니다. 윤석열에 대한 CCTV 영상을 저희가 열람을 했습니다. 특검의 윤 전 대통령 체포 시도 당시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CCTV를 열람한 건데 이후 수의 입은 윤 전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인물의 영상이 인터넷 등에 떠돌며 논란이 일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해 전직 대통령의 수감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 일반에 공개된 사례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수감되며 머그샷도 찍었는데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바다 건너 상황은 조금 다릅니다. 전직 대통령 신분이었던 2023년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로 기소될 당시 머그샷을 찍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머그샷은 대중에 공개가 됐고 사진이 새겨진 컵과 모자 등 이른바 트럼프 굿즈가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머그샷이 만들어낸 이 같은 흐름은 지난해 대선 때 지지층 결집과 여론전에서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습니다. 전직 대통령의 머그샷이 미국에서 지지층 결집의 역할을 했다면 한국에선 전직 대통령의 수의 입은 사진이 국민 통합에 기여한 사례가 있습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법정에 섰던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12.12와 5.18 등의 잘못을 단죄하는 자리로 두 사람에 대한 국민 분노가 컸던 때였습니다. 각각 1042, 3124의 수용번호가 박힌 하늘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섰는데 이 모습이 찍힌 사진은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발전을 상징하는 투샷이 됐습니다. 이후에는 전직 대통령의 수의 입은 모습이 공개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탄핵 구속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법정으로 갈 때 수용번호가 적힌 배지를 차고 수갑을 찬 모습이 포착되긴 했지만 의상은 늘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다스 자금 횡령 등 혐의로 구속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도 수용번호 배지를 차고 사복 차림으로 법정을 오갔는데 고령을 이유로 수갑은 차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우 특검 출석을 거부하고 있어서 향후 어떤 모습으로 포토라인에 설지 현재로선 예측이 어렵습니다. 다만 구치소 수감 중에는 항상 다른 수감자들과 마찬가지로 수의를 입고 있어야 하는데 특검 체포 시도 당시 CCTV 영상을 확인한 민주당 의원들에 따르면 당시에는 이마저도 입지 않고 있었다고 합니다. 영장 집행을 하러 들어갔더니 그때는 이제 옷을 다 벗고 속옷만 속옷 차림으로 있은 것은 이 교도관들이나 이제 수사관들이 영장 집행을 위해서 이렇게 몸에 손을 그런 걸 할 수 없도록 옷을 벗은 게 아닌가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때문에 민주당 일각에서 당시 CCTV 영상을 일반에 공개하자는 주장이 나오는 건 망신 주기 목적이 아니라 일종의 전직 대통령 갑질에 대한 고발성 차원이 짙다는 게 민주당 측 설명입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 측에선 민주당의 CCTV 열람이 명백한 위법 행위이자 전직 대통령 망신 주기가 맞다는 강한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 알 권리와 국격을 고려했을 때 CCTV를 공개할지 말지를 두고 여야 간 심지어 같은 진영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상황. 너무 추접스러운 모습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격이 또 대통령까지 했던 분에 대한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의 이 참담함이 더 커질까 봐 안 하는 이유가 가장 크긴 합니다. 본인들은 보고 왜 국민들은 안 보여줍니까? 이것은 국민들의 알 권리와 충족시켜주는 건가요? 지금까지 온갖 인격 침해적 발언은 다 해놓고서? 예, 의원님 그러면 이게 맞지 않습니다. 공개하십시오 그러면. 수의를 입은 전직 대통령의 수감 장면을 공개할지 말지를 두고 국론이 갈리고 다투는 모습.
결코 바람직해 보이지만은 않습니다. 이런 주제로 토론할 일 자체가 없는 수위 입은 대통령이 다시는 나오지 않는 나라를 국민 모두가 바라고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흥향기였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검 수사, 재판 등과 관련해 모든 책임은 군 통수권자인 나에게 물어달라고 말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어제 이루어진 접견에서 군인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멈추고 기소된 군인들에 대해선 공소 취소하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은 계엄에 참여했던 군인과 그 가족들을 위해 매일 기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올해 안으로 심리를 종결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여권 중심으로 나오는 재판 지연 주장을 고려한 입장으로 풀이되는데요.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법이 위헌이라며 헌법 소원 청구를 예고했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지난 2월 시작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1심 절차가 올해 안으로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25부 지귀현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 내란 재판 시작에 앞서 오는 12월까지 내란 재판의 심리를 마칠 거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사건과 함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재판까지 총 3건의 내란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귀현 부장판사는 해당 재판들이 현재는 별개로 진행되고 있지만 주요 쟁점과 증거들이 공통되고 심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병합해 한 건으로 심리를 종결할 것을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일이 잡혀 있는 12월이나 그 무렵까지는 심리를 마칠 수 있을 걸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여권에선 재판 지연으로 1심 판결 전에 윤 전 대통령의 구속기한이 만료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며 내란 특별재판부까지 추진되는 상황입니다. 재판부는 이런 상황을 고려해 재판 절차와 향후 계획을 구체적으로 안내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내란 특검 재판 중계 여부에 대해선 사회적 논란이 있는 상태라 특검 측과 피고인 측 신청이 있으면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특검법 조항에 대해 재판부에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하고 헌법 소원도 제기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현행 특검법은 입법부가 수사권에 직접 개입해 특검을 임명하고 수사 범위와 대상을 지정함으로써 권력 분립의 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법원이 위헌 심판 제청을 결정할 경우 헌재는 이를 접수해 심판 절차를 진행하게 되고 위헌 여부에 관한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해당 재판은 중지됩니다. 연합뉴스TV 진기훈입니다.